저희들 그 고성호 라이브 쇼 마지막 방송이라고 인사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 말씀 들으시면서 네. 0047님이 네. 프로그램 시간을 늘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9836님은 나도 42초 동안 말하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이렇게 비록 뭐 교양이고 또 딱딱한 정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겨주셔서 그 속에서 저희들 참 기쁘게 방송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원 모시고 대선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옆자리에 바른정당의 중진 의원이 지금 못 왔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섭외가 됐더랬는데 갑자기 급한 일로 해서 저희들이 세 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상대방에게 직접 질문을 드리는 지목 토크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상민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두 분 다 물으면 안 되죠?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우선 문병호 우리 비대위원 최고위원이시죠? 예. 질문하면 뭐 지난주에도 방송 나오셨을 때 가능성은 전혀 없다. 국민의당이든 안철수 후보든 다른 당 후보나 다른 당하고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연대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김은 계속 모락모락 나요. 그 박지원 대표가 하는 발언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지금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지지도를 봐도 다른 당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지 확실하게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좀 난해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과는 연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다른 분들하고는 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문연대는 하지 않겠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비문연대 또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안 한다. 어떤 연대 하느냐. 국민들이 동의하는 연대.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연대. 이것은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난주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달라졌다. 그렇게 느끼시는 거군요. 지난주에는 전혀 다른 당과 또는 후보와 연대는 없다 그러더니 우리 거짓말을 안 하는 문병호 최고위원이 다소 달라진 걸 보니까 속내 뭔가 좀 꿍꿍이 지난주에도 제가 자유한국당 외에는 연대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우리 제가 안 했는데 민주당하고는 또 통합이나 단일화나 연대할 생각은 있습니까? 민주당과는 연대할 생각이 없죠. 자, 그러시고요. 신상진 위원장께 지난데 지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제재를 받고 또 오늘 불행한 일이지만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치소에 수감되고 이런 상황에 그 당에 같이 이 국정 엉망진창된 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오히려 강력한 보수 우파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호언장담보다는 반성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고 또 얼마 전에 탄핵 심판이 또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로서 상당히 하여튼 집권했던 당으로서 또 대통령을 배출했던 당으로서 국민 앞에 하여튼 굉장히 사과를 드리고 또 우리 또 비대위원장서부터 당 지도부도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까지는 사실은 이게 정치인들의 그 잘못된 그 대통령과 그 몇몇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런 것들이 뭉쳐서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전에 새누리당 의원 전체 저희가 100명이 넘는 의원 전체가 거기에 집권당으로서 참 책임과 사과는 드리지만 저희를 지지해주는 보수층 그 수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또 앞으로 지고 반성 속에 전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주의로 그냥
해체하거나 무슨 이렇게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은 그건 뭐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홍준표 후보가 오늘 이제 선출이 됐으니 우리 국민의 그런 평가를 받고 우리 보수의 예. 정말 기치를 가지고 우리가 더 정말 잘못과 반성과 앞으로의 또 희망을 국민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나만 더 덧붙여 네.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신상진 우리 위원장처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반성의 뜻을 가지면 좋은데 그 홍준표 후보는 그러기는커녕 박근혜 대통령을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 빠져나가는 식의 그런 태도는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예. 홍준표 뭐 후보가 제가 모든 그동안 말한 건 다 모르는데 또 뭐 우리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뭐 어떤 국민께 어떤 그런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을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예 두 분께도 다른 두 분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예, 신상진 의원. 문병호 최고위원님께 네네. 예, 질문하겠습니다. 그 국민의당이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이렇게 또 지지도 받기도 하고 또 요새 안철수 후보가 좀 뜨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지난 2월 달에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가 됐다가 2월 달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또 다시 당론 변경을 하려다가 그러다 또 박지원 또 대표가 또 제동을 걸고 그래서 당론 사드 배치가 당론으로 아직도 굳어 있는데 네. 당내가 뭔가 이 목소리가 하나로 이렇게 잘 통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일화다, 또 안 단다, 어디 하고는 또 한다, 안 한다, 뭐 사드 배치 한다, 또 안 된다, 이런 좀 공당으로서의 네. 정확한 어떤 그 스탠스가 잘 없지 않느냐. 그래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요. 그게 국민의당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패권을 가진 당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가는 당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당은 좀 다양한 그런 의견들도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 조정해서 국민 눈높이에 가장 적절한 그런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지금은 좀 전략적 모호성 같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드 반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성찰하고 있고요. 네. 또 사실 국민의당은 원래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한 당원들이나 또 의원들께서 원래 처음에 기조를 지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예.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약간 애매한 태도는 취하고 있지만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아마 갈 것으로 봅니다. 빨리 애매한 태도를 좀 이제 대선 국면에 국민과의 당당한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장을 좀 빨리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병헌 최고위원 그 답변 중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네. 사실 얼마 전에 그 문재인 후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그리고 사실은 한 2년 전에 이 미국과 사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국방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했다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그 고민은 알겠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사드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지금 저희 당론이 아직 조금 정확치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죠. 현재 애매모. 조만간에 아마 어차피 예. 대선 이제 본선에 가면은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예. 국민들께서 관심이 높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당론 자체를 지금 분명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예,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당론이 뭡니까? 저희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드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이나 입장입니다만 저희 당에서는 물론 저는 당 지도부의 그런 태도에 비판적이지만 아직 저희 당도 여러 의견들이 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당론을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의 당론은 뭐죠? 저희는 사드 배치 찬성이고요. 예. 사드 배치가 돼야 음. 우리가 한미 동맹이 깨지지 않고 또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방어 무기조차 우리가 두지 않는 것은 미국이 결국 알겠습니다. 미군이 우리 한국에서 철수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저희는 당론으로 확실하게 사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좀 걱정스러운 게 이 사드 배치가 온 국가가 난리가 났던 이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뭐 표결을 당내에서 하든 어쩌든 이 대국민 앞에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근데 여태까지 예, 이걸 못하고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는 예. 자, 조만간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 정도 하시고 자, 이제- 아까 지목 토크 중이었는데 이제 이상민 의원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해야죠. 네. 우리 이상민 의원님 저하고 또 같은 또 미방위 상임위원도 열심히 또 우리 하시는 의원님이신데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께 하나 좀 걱정스러운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온 거지만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계신데 지금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또 의혹도 받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아들 또 특혜 또 뭐 저 채용 의혹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요번에 또 선거 과정에 선거인단 또 이거 뭐 동원하는 문제 또 대학 교수들 뭐 1000여 명 이상 폴리페서들 모여가지고 네. 결국 이제 전북의 그 우석대 또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또 뭐 폭탄 테러 자기들 자체의 당원 그 동지들한테 폭탄 테러를 이제 쓰는 지지자들의 문제들 이런 세력에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이게 노무현 정부의 어떤 그 실패를 또 노사모 이런 그 패조까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다시 우려 등장하는 우려에 대한 것이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예. 아마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가가 상당히 혼란스럽겠다. 예.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후보 아마 아들 그 의혹 문제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자 폭탄 부분은 저도 뭐 받아본 사람인데 네. 좀 더 과하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극복해야 될 행태가 있다라는 점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건 뭐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제 교수들 지지가 많다라는 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거 아닌가요? 오히려 어느 후보든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나 그룹이나 네. 또 사람들이 많다는 건 오히려 자랑할 만한 일이겠죠. 다만 이제 우리 신상진 위원장께서 걱정한 대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일부나마 문재인 패권이 있을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하려면 더욱더 포용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주도권을 리더십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생각합니다. 자, 네. 이제 문병호 최고위원이 지목 토크 두 분께. 예, 우리 신상진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그 아까 이상민 의원도 지적하셨지만은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당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그 책임을 느끼고 정말 국민 앞에 섰고 되전다는 관점에서 이번 대선에 후보 공천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예, 그것은 우리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보수의 그 참 축을 유지해오고 해왔던 우리 당으로서 이번에 좀 잘못된 그런 이제 사태를 놓고서 저희가 대통령 후보도 안 낸다는 것은 저희 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국의 보수의 그 지지자들, 그 보수층의 그 다수의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대선 과정에 평가받을 문제지 후보 자체를 안 낸다 이것은 좀 저희 공당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그런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7292님이 문자는 가고 있는지 이제 잘 오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 드렸고요. 네. 예, 네. 문병호 최고위. 네. 예. 우리 저 이상민 의원한테 물으려니까 좀 미안합니다. 이제 친하잖아요, 우리. 그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중요한 과도기적 시기에 있다. 지금 이제 그야말로 구시대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후보라면 당연히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많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런 행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문재인 후보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퇴행적이고 과거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세론이고 내가 지금 일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과거대로 가면 유리하다. 제가 이제 그 통리통략이라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에 낙마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합니다. 네. 낙마하기를 바라고 싶은 희망사항이겠죠. 예.
전혀 그건 뭐 근거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적폐청산 문제 가지고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세상에 잘못되고 구부러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또 미래에 제대로 가기 위해서도 과거에 잘못된 거라든가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만 또 매달려서도 안 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창출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못된 것도 바로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바로 잡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선대 본부장 하면 제가 믿겠는데 안 믿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선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수락연설 보시죠. 바른정당의 사람들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 우파의 대통합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당사에 자기 개파 안 건드리고 개파 안 건드리고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있습니까? 홍준표가 처음입니다. 개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대통령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뭐 후보 수락 연설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두 가지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른정당이 그냥 다 들어와라 한국당으로 이거 하고 그다음에 나는 개파 정치 안 하고 대통령 후보 됐다 국민 대통령 하겠다 이겁니다. 홍준표 후보의 후보 수락 연설에 공감이 가시면 오를 들어주시고 저건 말뿐이다 X 들어주세요. 예, 말뿐이다. 예. 홍준표 후보가 그 한나라당 그 당대표가 됐을 때 분명히 자기 계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덕분에 됐고 또 당대표였을 때 그 누구 못지않은 그 계보들을 거느리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전혀 개파 없는 사람이다라는 건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또 바른정당과 뭐 이렇게 연대하겠다, 들어오겠다라고 네. 한다면 아마 유승민 후보도 자유한국당과는 전혀 연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이 반성도 모르고 또 책임들 질지 모르기 때문에 뛰쳐나온 정치 세력 아닙니까? 네. 근데 합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예. 자, 신상진 의원. 예. 홍준표 후보의 오늘 당선은 오늘 그 후보 선출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들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왜 내냐 내지는 뭐 반성하고 뭐 사라져야 될 거 아니냐 등등 말씀들이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비박이었습니다. 친박이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경남도 도지사로 나가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중요한 거는 26일 날 치러졌던 책임당원 현장 투표에서 61%를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은 결코 김진태 후보로 중심되는 나머지 다른 후보들 총 3분에 대한 지지가 40%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는 이번에 결국 이걸 계기로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네. 저희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당의 적폐를 청산하고 네. 앞으로 이제 당당하게 보수의 어떤 중심 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 거기에서 바른정당을 이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는 아마 또 정치적인 제스처일 텐데 서로 의논을 해야 되겠죠. 네. 예. 문병호 의원. 예, 저도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네. 뭐 개파가 없다는 것도 공감이 안 가고요. 또 바른정당을 들어가고 그러는데 바른정당이 안 들어가죠. 바른정당이 들어가면 자기 부정이고 아하. 정치적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들어갈 리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먼저 할 일은 진박 의원들을 빨리 속아내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박근혜 탄핵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원인을 제공한 진박 의원들을 당에서 축출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가 먼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 의원님, 지금 진박 후보, 진박 세력 축출부터 해라 이렇게 지금 문병호 의원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계보라는 게 예. 이게 정치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공동의 어떤 그 좀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이든 뭐 이익이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전 대통령도 이제 오늘 구속이 되셨고,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결국은
친박했든 진박했든 그런 정치인 몇몇 분이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계보를 따로 가지고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축출보다는 사실은 당이 이제 쇄신해서 그 진박 후보들이 이제 자기의 본연의 자세로 가서 네.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그런 올바른 그 보수의 훌륭한 정치인들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화합하고 단합해야 되는 게 알겠습니다. 우리로서 숙제입니다. 네. 지금 진박 세력 축출을 말씀하시니까 뭐 문자에도 많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의견이 들어오는데 우선 친문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질문이 네. 자기 일부터 걱정을 하세요. 예. 친문이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마다 이제 농담 차이는 예. 있겠고 그룹별로 있을 텐데 저는 뭐 어쨌든 자기네끼리에 이렇게 모이고 자기네끼리 독차지하고 하는 행태는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소위 진박, 친박 이 문제는 지금 이미 집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네. 국정을 엉망진창 만드는 책임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치인 그룹 문제와 같은 차원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네. 그리고요. 그 진박 그 의원들이 결국 자기들의 어떤 그 거치나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고 또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문병호 위원님. 예. 국민의당에는 친안이 있잖아요. 또 이런. 예,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죠. 많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친안은 있지만은 그렇게 패권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좀 아직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 아직 패권화되기 전 예, 단계.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홍준표 후보 얘기 좀 더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자 구도가 형성되면 해볼 만하다 하면서 자신감을 내보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사자 구도도 선거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좌파 둘, 중도 하나, 우파 하나, 그 정도 사자 구도면 선거를 해볼 만합니다. 좌우 대결로 가면 대한민국에서는 우파가 이깁니다. 네. 저 사자 대결은 네. 예,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보수 후보,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후보 단일화 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진보 후보 둘, 중도 후보 한 명, 보수 후보 한 명 이럴 때 해볼 만하다 이런 설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동의가 되시면 O를 이거 아니다 싶으면 X를 들어주세요. 아, 예, 똑같이. 예, 이번에는 문병호 네. 위원께서 먼저. 예.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들고서 예.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 프레임 중에 하나가 박근혜 심판입니다. 제가 여론조사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FGI 조사도 해보니까 국민들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뽑는 기준이 박근혜와 다른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겁니다. 박근혜와 같은 리더십에 반대 인사를 뽑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자구도 아니라 몇 자구도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많은 득표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예. 봅니다. 예. 네. 예, 저는 이제 O를 들었습니다만은 네. 사실 100%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왜 O를 들었냐면 결국 이제 구도가 선거에는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제 문병호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구도 전에 이 바람이 또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네. 저희 한국당에 실망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뼈를 깎는 반성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 보수의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킬 보수의 또 안보를 가장 생각하는 중심 당으로서의 네.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 진심이 잘 국민들께 네. 선거 기간 동안에 전달이 된다면 저희 구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홍준표 후보가 승리한다는 거기에 공감해서 제가 O를 들었습니다. 꼭 알겠습니다. 구도를 떠나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자유한국당 후보라면 말씀드렸듯이 먼저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부터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에 대선은 그야말로 엄청난 국민에게 피해와 타격을 준 국정 실패, 국정 파탄, 안보 무능, 민생 파탄 이를 책임졌던 국정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 선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가롭게 사당 구도니 뭐 네. 보수니 뭐 좌파니 우파니 또 편가르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네. 그 홍준표 후보에게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집권 세력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것부터 예. 먼저 갖길 바랍니다. 잠깐 거기서 제가 예. 한마디만. 그 홍준표 후보는 2011년 말에 2012년 19대 총선 직전에 말하자면 친박 계보한테 말하자면 팽을 당해가지고 이 당대표에서 물러나고서 친박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후보로서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경남에 가서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예. 후보로서는 자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원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그분으로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예. 이해해 주시죠. 그러죠. 예. 네. 지금 저 후보 수라 연설에서부터 보수 후보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네. 유승민 후보 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예. 단일화 잠깐만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 경선, 이제 영남권 임박한 후보 모양입니다. 예. 경선 결과 같이 잠깐 보시죠. 보겠습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31,931표, 득표율 16.9%입니다. 기권은 32,689표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실시한 영남권역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영남권역 전국 대의원 투표의 선거인수는 2,684명이고 이 중 1,407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2.4%입니다. 후보자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98표, 득표율 7%. 미안합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3표, 득표율 0.2%.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1,160표, 득표율 82.4%.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146표, 득표율 10.4%입니다. 무효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별 영남권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36,780표, 득표율 18.5%. 기호 2번 최성 후보 403표, 득표율 0.2%.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128,429표, 득표율 64.7%.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32,974표, 득표율 16.6%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경선 결과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영남권 강원의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나왔죠? 네. 합계 좀 합계가 지금 문재인 후보가 64.7%,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16.6%, 이재명 18.5%, 아, 그래요? 최성 후보는 0.2%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안희정 후보를 앞섰네요. 앞섰습니다. 예. 다른 지역과 전부 합산하면 이제 2등, 3등이 어떻게 될지 좀 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저희들 아까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보수 후보 단일화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우선 드리던 중이었으니까 짧게 제가 질문 드리고 또 답변도 듣겠습니다. 네. 자, 예. 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에 관심이 높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질문 드립니다.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혁신을 실패하고 물러나면서 완전히 도로 친박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박 세력들의 등에 업혀서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단일화니 뭐니 이런 거는 갈수록 가능성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보수 후보 단일화는 유승민 후보가 출마할 때부터 내세웠던 건데 이제 막상 후보가 되고 나니까 자꾸 그쪽과는 좀 거리를 두는 양상입니다. 네. 자, 보수 후보 단일화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거다 하면 O를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될 것 같다. X 들어주세요. 전망을 해주시면 됩니다. X. 최고위원이시라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O냐 X냐 분명히 해주십시오. 됩니까? 네. 예. 자, 좀 설명 제가 듣고. 예. 예. X. 예. 예, 지금 유승민 후보가 그랬네요. 네. 그 자유한국당은 도로 친박당이 됐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그 도로 친박당에 등에 업혀서 후보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더 덧붙일 말이 없겠죠.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한다든가 연대한다든가 그러면 서로 간에 모순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는 지금 밑바닥을 헤매는 입장에서야 누구하고 같이 하고 싶겠지만 희망사항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이제 선출된 거는 그걸 가지고 도로 친박당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그건 참 근거가 전혀 없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책임당원들이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26일 날. 책임당원들이 한 것은 책임당원들은 그 당의,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또 국회의원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61%가 홍준표 후보가 득표를 했어요. 네. 결국 그 얘기는 우리 당내에도 친박 그 나머지 세 분보다 훨씬 많이 얻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거는 친박당이라고 이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얘기는 이제 해야죠. 끝까지 뛰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후보든 다 이렇게 끝까지 뛴다고 하니까. 결국은 단일화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어떤 사익을 취하거나 이런 욕심꾸러기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명정대하게 뭔가를 알겠습니다. 추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사람의 성향으로 보나 보수층의 강력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요구로 보나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되죠.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딴소리를 해도 국민들은 친박당 박근혜가 뿌리를 준 당으로 생각할 겁니다. 화장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뭐 바뀔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탈당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홍준표 후보가 친박 세력들을 정리하고 정말 뭔가 좀 획기적인 당의 변신을 한다면 혹시 모르지만은 지금 상태로는 가능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잠깐만요. 이게 합당이 아니라 지금 후보 단일화입니다. 네. 대선에 있어서의 특정 시기에 후보 단일화지 합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속에 7호 사모님이 꼭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한 번도 소개 안 됩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꼭 대통령 됩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번 더. 1958님. 단일화요? 이게 우픈 이야기 같습니다. 예.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같습니다. 이렇게 좀 착잡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가 TK 이 강원에서도 72.41%로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세 글자입니다. 이건 써주십시오. 세 글자 써주십시오. 네, 안철수 후보가 72.41%. 큰 수치죠. 오늘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후보 확정돼서 홍준표 후보의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만 최근 가장 뜨거운 뉴스는 역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질문부터 드립니다. 압승의 요인이 도대체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자,
쓰셨습니까? 샵 4560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철수당. 참여해 주십시오. 철수당 무슨 뜻입니까? 철수당. 그 국민의당 원래 안철수 후보 당입니다. 그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이제 결성이 됐고 네. 뭐 일부 조금 뭐 거기에 아닌 듯한 움직임 보였지만 결국은 안철수 유력의 예. 그 안철수 패권당이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패권당이라서 안철수 후보가 압승했다. 예, 문병호 의원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패권당이라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하고 있다. 아니 지금 논법으로는 그런데 그건 다릅니까? 그게 아니고 예. 국민의당의 출범이 네네. 본래 저희 민주당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나갈 때 문재인 후보가 당시 대표와 같이 뜻을 그건 같지 않은 어쨌든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죠? 같죠. 그러니까 예. 지배 세력이 들어주십시오. 안철수 예. 후보 쪽입니다. 예. 뭐 반론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할게요. 없습니다. 바꿔풍. 예.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뭔가 이 나라가 바뀌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담지자가 안철수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그동안에 잠복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폭발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거풍이 안철수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예. 그리고요. 예. 비누리. 예. 예, 저는 빈 우리인데 네. 이 맹수가 있는 우리에 그 비었어요. 맹수가 없어요. 아. 그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경북 또 강원 지역에서 높은 이제 득표를 얻은 거는 실제로 호남에서는 9만 명의 국민이 네. 참여해서 투표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11,0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72%니까 네. 사실은 그게 뭐 큰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려운데 네. 거기에 지금 저희 당에서 후보가 아직 결정이 그 전까지 안 된 네. 상태고 네. 저희 후보 홍준표 후보가 됐으니까 네. 이제 경북 또 보수층이 많이 있는 강원도 이런 지역에서는 진짜 맹수가 나타나면 네. 네.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뀔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래서 미풍에 예. 그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좀 확인해 보니까요. 진실함, 정직함, 참신함, 믿음가, 확장성. 8945님은 예언가. 예언가에 지난해부터 뭔가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문자들이 좀 긍정 문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중도 보수층과 충청 민심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집권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 특사로 모시겠다. 미중일 정부와 협상틀을 만들고 국가 간 관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발언입니다. 예. 그런데요, 어떤 질문 주시겠습니까? 네, 중도 보수 충청 민심 이게 다 아우르는 신경을 쓴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반기문 외교 특사 카드, 반기문 전 총장이 이 카드를 수용할까요? 그래. 안 할까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수용할까가 질문입니다. 네. 수용할까? O. 안 할 거다. X. X? 들어주세요. 두 분이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예, 신상진 의원 안 할 거다. 네. 예, 왜 그렇죠? 반기문 총장은 사실은 이제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내신 분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사실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낭만하셨잖아요, 대선 네네. 후보에서. 근데 그분이 결국 이제 유엔 미국에서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그런 아마 외교 활동을 이제 하실 텐데. 네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근데 외교 특사로 하겠다는 것은 선거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은 정치를 사실은 떠나신 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질문을 다시 하면 집권하면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정부를 이끌 때 대한민국의 외교 특사,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특사를 제안을 하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글쎄요, 하거든요. 예. 그때 아마 안 받을 거다. 안 받을 것이다. 이미 정치를 떠났기 때문에. 이미 정치권을 떠났기 때문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을 거다. 아까 그러셨죠? 예. 받으시겠죠. 이것은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 구한말에 버금가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그런 강대국 사회에서 이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기문 전 총장과 같은 아주 유능한 외교관, 능력 있는 외교관이 나서셔야 되고 반기문 전 총장님도 애국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가의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설 것이다. 네. 당연히 나선다고 봐야죠. 네. 예, 안철수 후보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으시고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금 찬반양념이 반반 아주 정도 되는 팽팽합니다. 것 같아요. 네. 안 받을 거다. 예. 안철수 후보가 그 제안을 하기 전에 우선
정권부터 잡아야 된다. 지금 반기문 네. 전 총장은 아마 정치에 상당히 신문이 나 있을 겁니다. 아, 예. 그동안 네. 제 들은 바에 따르면 네. 정치인들 또는 일부 정파들의 그런 그 정략적 입장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좀 혐오에 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대선 전에 표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반기문 전 총장을 또 이렇게 정략적 활용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든 반기문이라는 전 총장을 그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대선 구도에 자신의 표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그를 활용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좀 선의로 봐주십시오. 선의. 꼭 자. 정치적으로 봐야 됩니까? 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을 가상한 그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이 화면 확인하시죠. 그렇군요. 네. 예. 41.7 문재인, 가상입니다. 39.3 안철수. 네. 예. 2.4% 포인트 차이니까 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무난 양자 구도가 될까? O, 안 된다. X. 예. 한번 될까 안 생각해 될까? 보시죠. 될까 안 될까? OX로 이것도 약간 중간인데. 안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아, 될까? 네. 예, 될까로부터. 네. 아, 저부터 네. 예, 예. 될까 물어보시니까 좀 희망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양자 구도가 되면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자 구도가 되는 데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안 될까? 예, 홍준표 후보나 그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포기하겠습니까? 또 유승민 후보나 바른정당이 대선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가 정 자신 있다면 사자구도든 오자구도든 정정당당하게 네.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될 거다. 예. 이유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만 나온다면 양강 구도가 되죠. 네. 근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오늘 정리가 돼서 선출이 됐으니까 사실 저희 자유한국당 지지층들, 보수층들의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탄핵 사태 등등 비롯해서 네. 상당히 여론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제 뭉쳐서 달라질 것이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네. 이제 근데 단지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가 된다는 건 대전제가 만약 그럴 수 있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 문재인 후보 이외의 어떤 그 후보들을 네. 다 단일화 아우른다. 연대를 빅텐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후보가 된다면 네. 양강 구도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것이 홍준표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양강 구도가 될 것이고 예, 그런 알겠습니다.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빅텐트에서는 누구가 이기든 그 사람이 문재인 후보 양강 구도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네. 지지율이 급등하자 문재인 후보 측은 비교 자체가 불편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면 보시죠. 네, 문재인 캠프 핵심 관계자예요. 프로리그 1위와 동네리그 1위를 비교하는 게 가당한 얘기냐. 대세론이라고 해도 같은 대세론 아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요. 또 민병두 문캠프 특보단장이죠. 안철수 후보가 2위까지는 올라오겠지만 반감을 조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프로리그와 동네 리그로 비교를 했습니다. 동의하시면 O를,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X를 들어주세요. 네, 아, 이상민 의원님 X입니까? 뭐 저희 당의 그 일부 그 캠프에 있는 분이 뭐 동네 리그다 프로리그다 이렇게 하는 비유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뭐 홍준표 후보든 또 유승민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정식 그 당에서 후보가 된 분들이니까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죠. 예. 예. 네. 저희는 뭐 그 어느 후보로 나오시든 예. 자신 있다고 이 생각됩니다. 같은 당이지만 조금 좀 저런 과했다. 표현이 적절치 발언은 않다. 예, 적절치 않다. 네. 예. 뭐 다 반대하시는 있으셨죠. 거고. 예. 예, 당연하죠.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문 캠프에 있는 분들이 좀 막말을 많이 해요. 동네 아, 리그라도 그래요? 하고 또 지난번은 타이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보조 타이어. 예, 그래서 네. 물론 뭐 오히려 더
손해 본 면이 있지만 오히려 네, 말 아니 잘못 그거는 꺼내가지고 저 문재인 캠프에서 네. 괜히 안철수 후보만 예, 올려줬죠. 좋은 일 예, 시켜줬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무슨 반성도 있었다 그러더군요. 예, 그래서 좀 경쟁을 하더라도 예. 좀 품격 있는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신상진 저는 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 무슨 거기에 뭐 잡상인이 있는지 하여튼 뭐 타이어 장사가 있는지 뭐 어떻게 자꾸 비유를 너무 이렇게 동네 뭐 시의원 선거도 아니고 정말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좀 좋은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그 염원 속에 치러지는 대선인데 네.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뭐 타이어에 비교하고 또 동네 리그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자극적인 그럼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또 자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네. 우리나라 정치가 혼탁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앞으로 그런 이제 남은 기간에서 네.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할 일을 나는 네. 사드를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자기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좀 뚜렷한 국민들의 그런 심판을 알겠습니다. 받는 입장들을 명확히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런 어떤 그 동네 그 선거 같은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예, 이제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뭐 신조어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뭐 이런 말들 많이 회자했는데 오늘 한 분이 새 대안을 보내셨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안철수. 아이고, 그거 아주 좋은 조언입니다. 문병호 의원 쪽에 사람을 좀 많이 푼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고성국 네. 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야 중진 세 분과 함께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